그 사람 결국 그 돈 가져갔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내 손에 쥐어진 신문 한 장, 유태준 회장, 재혼 직후 1,000억 유산 상속. 활자들이 내 심장을 찍는 것 같았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식당 안, 프라이팬 위 고기가 타들어갔다. 손끝이 데인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한서연 재혼식이라는 사진이 떠 있었다. 하얀 드레스, 낯선 남자의 팔. 그 팔이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사장님, 불탄다니까요. 알바생의 목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프라이팬을 들어 싱크대에 던졌다. 치익, 불길이 꺼지고 남은 건 시커멓게 그을린 냄새뿐이었다. 마치 내 안에서 타들어가는 무언가처럼. 밤이 깊었다. 식당 문을 닫고 의자 하나를 뒤집어 올린 채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딸깍거릴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잖아.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떤 이유도 듣지 못했다. 서류 한 장, 인감 도장 하나, 그리고 침묵. 그게 우리의 끝이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자동이체 취소하러 간 자리였다. 직원은 무심하게 물었다. 배우자분 계좌로 연결된 정기이체도 중단하시겠습니까? 배우자요? 네, 한서연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혀끝에서 굳어버렸다. 배우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 한서연 귀하. 내가 직접 쓴 편지였다. 보내지 못했다. 이혼 후 매일 써서 찍고 다시 써서 태웠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편지를 태우려다 손끝이 멈췄다. 신문 한 장이 그 위에 떨어졌다. 거기엔 선명한 문구. 유태준 회장, 재혼 배우자 한서연 씨에게 1,000억 전 재산 상속. 손끝이 떨렸다. 1,000억이라니. 그 돈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서연이 맞을까? 서연아, 너 도대체 뭘 한 거야? 말이 새어나왔다. 벽에 부딪힌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상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그저 허무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았다.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 속에서 한때의 내 삶이 누워 있었다. 철제 캐비닛을 열자 낡은 도면이 한 장 나왔다. 붉은 잉크로 적힌 내 이름 J. DOHYUN. 그 밑엔 회사 로고, 유태준이 운영하던 태성개발. 도면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내 머릿속에 오래 묻어둔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그때 나를 내쫓던 목소리. 정 과장, 이런 일에 감정 섞지 마. 회사라는 건 말이야. 이익이 먼저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서연의 새 남편이었다. 혼잣말이 터졌다. 결국 세상이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냐? 나는 도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불 꺼진 식당을 돌아봤다. 텅 빈 의자들, 식어버린 냄비, 그리고 테이블 위에 신문 한 장.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다. 누군가가 계획한 거래였다. 서연아, 내가 내 걸 내준 거라면 그 이유 내가 직접 찾아낸다.
신문을 접은 손끝에 묻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 잉크는 피처럼 붉었다. 이제 이 판 내가 다시 뒤집는다. 창고 문을 다시 열었다. 금속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내 숨이 천천히 흘러들었다. 창틀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 햇빛 한 줄기가 길게 비쳤다. 그 빛 속에 종이 한 장이 떠 있었다. 태성개발 국가 프로젝트 NDF 도면. 내 손끝이 멈췄다. 이건 내가 만든 설계였다. 그러나 세상에 발표될 때엔 내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그 대신 유태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날이 떠올랐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회의실, 서류를 집어 던지던 상무,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서연의 눈빛. 도연 씨, 제발 그냥 넘어가요. 이번엔 그래야 해요. 그럴 수 없어. 저 사람들 나라 돈을 빼돌리고 있어. 그럼 당신이 다칠 거야. 그 말은 예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모든 기록이 지워졌다. 그리고 서연은 나를 떠났다. 손끝으로 도면의 붉은 라인을 따라갔다. 선 하나하나에 그때의 숨결이 묻어 있었다. 그 도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인생의 궤적이 이 도면처럼 남의 손에 의해 덧칠돼 왔다는 걸. 그래. 이제 그 도면 다시 그릴 때가 됐지. 도면을 들고 변호사 최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다. 15년 만이었다. 최변, 나야. 정 과장님? 그 도면 아직 기억하지? 그때 우리가 만들던 거. 설마 그 얘기 아직도. 그 기술이 지금 1,000억짜리 유산으로 바뀌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윤석의 숨소리가 가볍게 흔들렸다. 도연님, 그 일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나한텐 이제 잃을 게 없어. 유태준은 당신을 아직 기억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잘 됐네. 나도 그 인간 잊은 적 없으니까. 식당으로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받았다. 정도현 씨 맞죠? 누구십니까? 유태준 회장님 쪽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최근에 도연 씨 이름이 적힌 문서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자료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알고 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확인차 곧 찾아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창문 밖 주차된 검은 차 한 대가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스쳤다. 그들이 날 지켜보고 있었다. 식당 불을 끄고 뒤문으로 나섰다. 하늘은 잿빛, 바람은 차가웠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아, 너도 알고 있었겠지. 저 인간이 내 걸 훔쳤다는 걸.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고요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새살이 돋는 느낌. 그게 결심의 냄새였다. 다음 날 변호사 최윤석이 식당으로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도연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하단에 찍힌 도장 정도연. 그때 서연 씨가 남편 대신 서명하려다 멈췄답니다. 왜? 아마 당신을 지키려 했겠죠. 나는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내가 지킨다.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이 세상 도면대로만 흘러가진 않지. 이번엔 내가 그려볼 차례야. 도연이 봉투를 불 속에 던진다. 잉크가 타오르며 붉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 연기 사이로 창밖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비 오는 새벽이었다. 식당 문을 닫은 지 일주일. 도연은 한밤중에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트렁크엔 노트북, 오래된 카메라, 그리고 태성개발 로고가 찍힌 명패 하나. 하청업체 직원 정성우입니다. 그렇게 다시 그 회사의 문을 열었다. 물론 가짜 이름이었다. 로비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유리창 너머로 빛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차가운 대리석과 인공향만이 남아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여직원이 그를 힐끗 보더니 물었다. 면접 보러 오셨나요? 예. 시설관리 파트 정성호라고 합니다. 서류를 내밀자 여직원의 눈이 서류 한 줄에서 잠시 멈췄다. 태성개발 협력사 두성이엔지. 그건 도연이 직접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곧 담당자분이 오실 겁니다. 몇 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구두 굽소리, 은은한 향수, 그리고 낯선 얼굴 하나. 정성호 씨죠? 그녀였다. 서연의 눈빛을 닮은 여자. 하지만 그 속엔 서연보다 훨씬 냉철한 빛이 있었다. 저는 유아은 팀장입니다. 하청업체 관리 담당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미묘하게 멈췄다. 그 이름 유아은. 유태준의 딸. 서연의 셋딸.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요즘 하청업체 쪽에서 자료 유출이 잦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그녀는 서류를 한 장 꺼내 들었다. 정성호 씨 예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한 적 있으신가요? 도연의 손끝이 굳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이상하네요. 얼굴이 좀 낯익어서요.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마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진실을 읽는 눈 같았다. 괜한 기분이겠죠. 그럴 겁니다. 대화가 끝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하은이 남긴 향수가 그대로 공기 속에 머물렀다. 그 향은 서연이 늘 쓰던 향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의 CCTV 시스템을 해킹하며 중얼거렸다. 유태준, 내 놈의 제국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 다 보이겠지. 모니터엔 보안 서버의 지도처럼 얽힌 선들이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반짝였다. 폴더명 S- 프로젝트. 그건 15년 전 도연이 설계하던 바로 그 개발명이었다. 이걸 아직도 쓰고 있었네, 내 설계를. 하지만 폴더를 여는 순간 모니터에 팝업 창이 떴다. 비인가 접속 감지됨 관리자 접근. 화면이 깜빡이는 사이 도연의 노트북이 강제로 종료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 정성호 씨, 안에 계세요? 하은이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예, 바로 나갑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서 있었다.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려 있었다.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셨죠? 설비 점검입니다. 서버실 온도가 비정상이라서요. 그건 IT팀 영역인데요. 하청업체라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녀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말했다. 혹시 제 어머니를 아세요?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요? 한서연 씨요.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젠 그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다 이내 차가운 미소로 덮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다 이상하게 숨기더라고요. 그녀가 돌아선 뒤에도 그 목소리는 오래 남았다. 숨기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의심이 섞여 있었다. 하은아, 넌 아직 모를 거다. 내가 지키려는 세상이 어떻게 내 어머니를 무너뜨렸는지. 밤새 비가 내렸다. 모니터 속 영상은 오래된 VHS 테이프처럼 흐릿했다. 화면 속 서연은 어딘가 도망치듯 급히 카메라를 켰다. 어깨가 떨렸고 눈가엔 번진 화장이 남아 있었다. 도연아, 내가 이걸 볼 땐 내가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숨이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지금도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 유태준. 내 설계안을 훔친 것도 우리를 갈라놓은 것도 다 그 사람이야.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내가 내게 떠나라고 한 건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한 거였어. 뭐라고? 널 살리기 위해서라니. 화면 속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의 서연 눈빛이 지금의 하은과 겹쳤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걸 모두 뺏고 싶어 했어. 내 재능, 내 인생, 그리고 나까지.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고 방 안에 빗소리만 남았다. 그때였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회사 아이디 카드와 파일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정성호 씨, 오늘 서버 접근 기록에 이상이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모니터를 닫았다. 그럴 리가요. 전 점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 노트북 MAC 주소가 감지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름도 회사도 전부 가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어딘가 떨림이 있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다. 내가 단순한 하청 직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맞춘 게 맞네요. 하은이 한 발 다가섰다. 당신,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였어요?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어떤 대답도 정답이 될 수 없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그럼 왜 그분이 그렇게 외롭게 떠났죠? 그건 내가 늦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당신, 그분을 사랑했군요. 그래,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녀를 죽였지. 하은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을 증오해요. 내 아버지 유태준을. 나레이션.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서로 다른 이유로 한 남자를 미워하는 두 사람. 그 감정이 한 지점에서 겹쳤다. 하지만 전 당신이 왜 이 회사에 다시 온 건지 알아요. 그럼 말해보세요. 복수죠. 엄마를 빼앗은 세상에 대한.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다.
태성개발 내부 비자금 장부였다. 이거 제가 훔쳐왔어요. 뭐라고요? 나도 끝내고 싶어요. 이 지옥 같은 집안을.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당신도 그들과 다를 겁니다. 그녀는 내 과거를 믿지 않으면서도 같이 싸우겠다고 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눈빛이었다. 서연아, 너 없이도 이 아이가 내 복수를 대신하려 해. 창밖의 새벽은 피처럼 붉었다. 그날따라 회사 옥상에선 경비등이 꺼지지 않았다. 하은은 내 옆에서 장부를 펼쳐 보이며 낮게 말했다. 이게 바로 엄마가 숨기던 신탁 계좌예요. 신탁? 네. 15년 전 태성개발에서 사라진 1,000억. 그 돈이 지금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서연이 유태준 밑에서 그런 돈을 관리했다고? 아니, 그건 서연이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시켜 만든 함정이었다. 계좌 주인은 당신인데 왜 지금까지 몰랐죠? 제가 20살이던 해 갑자기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생전에 유언 신탁을 만들었다고. 내용은요? 모든 돈은 진실이 밝혀진 날에만 찾을 수 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엔 비밀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날. 그건 복수를 완성하는 날이자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었다. 나는 장부를 훑었다. 거기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태성개발, 검찰 고위 간부, 언론사 간부들. 그들의 계좌 사이로 얽힌 송금 라인. 그리고 가장 아래. 뒤. 하이언 엔저니링 30억.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이체자는 유태준이에요. 15년 전 내 회사 계좌로 들어왔던 미수금. 그게 이자금 일부였던 거야?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떠났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피로 물든 돈이 내 손에 묻어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조여왔다. 복수를 하면 할수록 그녀의 피가 내 손끝에 묻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때 하은의 전화가 울렸다. 아빠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받아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통화기기 너머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요즘 이상한 일 하지 말랬지?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 정성호. 그 사람 우리 회사 전 직원이야. 들켰다. 그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 내 엄마의 신탁 때문이야. 내가 가진 1,000억, 그게 그의 최종 목표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은의 눈이 그를 향했다.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섞인 시선이었다. 정말이에요? 당신 그 돈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조차 거짓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의 복수를 도와달라 했지만 결국 당신도 돈이었군요. 그녀는 장부를 들고 나가버렸다. 남은 건 비 내린 사무실, 그리고 서연의 영상 파일 하나. 나는 다시 영상을 틀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연아, 만약 내가 이 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절대 그걸 손대선 안 돼. 그건 피야. 사람들의 피, 내 피. 서연아.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노트북 화면 속 계좌번호가 깜빡였다. 그리고 자동 송금 알림이 떴다. 계좌 이체 완료 10억 수신인 정성호.
피로 물든 신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누가 조종하는지도 알 수 없는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 유태준의 비밀 계좌. 새벽 안개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도연은 젖은 옷을 달라붙게 한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USB와 장부를 손에 쥐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은 준비됐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드러낼 시간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결의는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회의실 유태준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은은한 향수, 그리고 냉정한 미소.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을 느꼈다. 이 자리가 바로 15년 전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걸. 유태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정성우 오래 기다렸다. 그동안 내가 훔친 것 모두 돌려받을 시간이다. 도연은 USB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영상 속 서연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도연아, 이걸 보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스크린이 켜지며 유태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부패 자료, 은닉 계좌, 불법 송금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의실 안공기는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감춰온 진실입니다. 15년 전 당신이 내 설계를 훔치고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사실. 유태준의 손이 떨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훔친 것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까지 조작했지. 그때 하은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다. 이 모든 돈, 이 모든 거래, 당신의 죄를 증명합니다. 이제 감옥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 모든 것을 정의대로. 하지만 승리의 순간은 잠시였다. 유태준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가 얻는 건 내 죽음만큼의 피와 고통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불이 꺼지고 비상경보가 울렸다. 도연과 하은이 설치한 폭로 장치는 동시에 작동했지만 회사 건물 전체에 가짜 폭발 경보가 울리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렸다. 도연은 몸을 날려 하은을 보호하며 벽 뒤로 숨었다. 하은아, 뒤로. 숨이 막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이제 정의와 복수, 사랑과 파멸이 한순간에 뒤섞였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서연아, 내 복수는 끝내지만 나의 피로도 계산될 거야. 그리고 장부를 폭로하면서 동시에 유태준의 권력과 거짓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법망과 언론이 동시에 움직였고 그의 세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연과 하은 역시 건물의 붕괴 직전까지 위험에 처했다. 도연은 하은을 안아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충격과 빗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과 함께 살아남았다. 모든 걸 얻었지만 그만큼 모든 걸 잃었구나. 아침 햇살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새벽과 달리 세상은 조용히 호흡하고 있었다. 도연은 오래된 카페 창가에 앉아 손에 남은 USB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서연과 하은, 그리고 유태준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보다 상실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공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도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서연과 함께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자 기억 속 서연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너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겠지. 카페 문이 열리며 하은이 다가왔다. 저같이 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응, 그래.